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 저에게는 하늘이 열리는 날이죠. 네. 드디어 하늘의 뜻을 알게 된 날입니다. 제가 이제 돈의 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돈의 문이 열린 곳에서 하늘의 뜻을 알았으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야, 큰일 났다. 여러분, 저를 잘 따라오셔요. 네, 돈의 문이 열린 곳에서 하늘의 뜻을 안 사람이 여기 있으니 저를 잘 따라오시는 게 여러분의 신상에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런데 어제는 한 대 얻어맞았지. 작살났죠. 어제 굉장히 재미난 시장 흐름이 있었는데, 야, 채권 시장이 난리도 아니었어요. 10년물 국채 금리, 3년물 국채 금리, 미국 말고 한국 패닉셀이 나온 다음에 개급등을 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거의 어제 패닉셀에서 매도했던 채권 딜러는 아마 직장을 잃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제 그런 날에 어땠냐면 두 달 내내 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 흘러내리다가,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야, 이거 너무 심한데? 말이 돼? 이 IMF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러다가 갑자기 더 떨어져. 그러니까 아유, 야, 미국 시장이 금리가 저렇게 됐는데 또 금리가 또 올라, 채권 가격이 떨어져? 안 돼, 던져 하니까 막 패닉 세일 나와서 어떻게 됐냐. 그걸 주식시장 하시는 분들이 보시기 좋게 차트를 한번 그려드리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게 툭 하고 이렇게 다 지하 1층이야, 지하 3층이야, 야, 지하 주차장도 없어 이제, 야, 탕비 기계실까지 내려와서 이런데 갑자기 툭 하고 떨어졌어. 툭. 덕분에 보험 주식들이 아주 엿을 먹은 날이죠. 그래서 사실은 위험을 피해자라는 주식에서 위험이 빵 터진, 이게 채권 시장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 휴가인데요. 하늘의 뜻을 알아서 하늘의 뜻이 어떨까 좀 이렇게 깊이 고민하는 날로 한번 그렇게 지켜보자 해서 휴가를 냈고, 그 다음 또 여러분들과 좀 긴 시간 함께 하고 싶어요. 긴 시간 오늘 편하게, 나는 업무 시간이 없어. 오늘은 이제 업무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하고 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길게 놀아보려고 이렇게 따로 라방을 잡아봤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야, 오늘은 편한 날이니까 좀 느리게 할게요. 지금 출근하실 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자, 파란님, 푸른꿈님, 라이트업님, 송지혜님, 이지혜님, 송지현님, 아킬레스 생강님, 자구포고님, 발터제기업, 맑은미래, 김림린, 새벽별, 그냥, 황혜디, 네, 아틀란타, 세린 엄마, 그 다음에 구름시간, 위너님, 김소민님, 비나님, 라이트업님, 이윤유나님, JK 비님, 미래가꾸님, 삼남자, 이성훈님, 반갑습니다. 이석현님, 하얀 민들레님, 라이트업, 황금쌀님, 황금쌀. 여러분, 제가 이벤트 하나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제가 쌀을 수백 킬로 이상, 저희 후배가 여기 농사 짓는데 저하고 연결이 됐어요. 자기도 좋은 일 하고 싶다고 저한테 쌀을 주겠다는 건데, 쌀 규모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규모가 아니야. 1, 2kg 규모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쌀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이 쌀로 우리 후배와 같이 조인해서 좋은 일 하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 도왔던 우리 어디지? 미혼모 센터에도 쌀 보내려고 하고, 여러분들하고도 하고, 내 주변 사람들도 주고 뭐 그러려고 그래요. 승천아, 고맙다. 같이 하기로 했어요, 저하고. 네. 오늘 저 승일날 맞네. 생일 선물 엄청 들어오네. 와, 엄마. 이거 황동준님, 프레이어 타사님, 네, 어린 왕자처님, 감사합니다. 자, 매도 타이밍을 잘 못 잡겠어요. 매도 가격을 정하라고 하는데 막상 오르는 중에는 조금만 더 하다가 급락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오르면 팔자는 욕심에 하세월 가는데 갈수록 더 떨어지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이거는 많은 분들이 느끼는 거죠. 자, 질의응답 조금 이따 합시다. 자, 미국 시장 어떻게 되는지부터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자, 네. 이제 이렇게 슈퍼챗 쏴도 읽지 못해요. 자, 이제 미국 시장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포츠에 싸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어이구, 제가 이런 나미꼬님, 리양님, 네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미국 시장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애플과 테슬라가 캐리한 시장이다. 그리고 반도체가 시장을 캐리했다. GDP 부진도 격파했다라는 게 오늘 시장의 핵심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 이게 진짜 재미난 포인트가 하나가 등장했는데, 독일의 국채금리, 분투체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ECB가 금리 동결을 했고 완화적 스탠스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격이 겁나리 올랐습니다. 0.55, 겁나리 떨어졌어요. 0.55%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런데 이 포인트는 한국 증시에 있어서 대단히 재밌어요. 자, 오늘 사실은 미국 열받는데, 미국 이렇게 올랐고 사상 최고치 갔잖아요. 나스닥 사상 최고치 갔고 S&P 사상 최고치 갔는데, 오늘 한국 시장은 조금 이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엿먹을 확률이 있어요. 미국의 상승이 하나도 우리 시장에 반영이 안 되면서 우리 엿을 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 시장이 좋다면, 오늘 미국 시장 상승한 건 다 말짱꽝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이 좋다면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달러 약세예요. 그리고 반도체 캐리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제가 연합인포맥스에서 우리 이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 우리 여의도 차인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반도체가 여기서 캐리하면 시장이 생각보다 어두움을 뚫고 돌파하면서 시장이 쭉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오늘 굉장히 한국 시장에서 재미난데, 어떻게 될지 한번 그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술주들은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내면서 지수 사상 최고치를 캐리했죠. 예.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성장률, GDP 성장률이 나왔는데, GDP 성장률이 낮게 나왔는데 되게 골 때리는 건 뭔지 아세요? 금융권이 좀 되게 안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 금융이 안정됐어. GDP 성장률이 우리 성장 안 돼. 이랬는데, 그래? 잘 됐네. 이런 웃기는 상황들이 벌어졌는데요.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상당히 더 적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채권 시장이 약간 요동치는 것들이 안정이 됐어. 결국은 정말 성장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빨라질 거냐?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꺾이면 그런 느낌이니까 쉽게 금리 못 올리고 그렇겠네 하면서 그냥 그럼 괜찮네 이런 분위기로 아주 골 때리는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원래 이렇게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하면 모든 게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주식시장은 상관없어, 기업 실적만 좋으면 돼 했는데, 오늘 이번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미국 시장을 읽어야 되는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바로 이 점이에요. 경기 지표 안 좋고 인플레이션 나고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조금 있는데 기업들이 이익이 괜찮게 나와.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 주식시장에 제일 위험한 게 뭔가요? 스태그플레이션 했을 때 기업 주식시장에서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 물가가 올라,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 PPI가 올랐어. 그래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장사가 안 돼, 안 팔려. 가격을 높이면 더 안 팔려. 그러니까 비싸게 사들여 왔는데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비싸게 못 팔고 싸게 팔아. 마진 축소돼. 완전 샌드위치 신세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조지는 거죠. 그럼 조지는 거예요. 그럼 주가 빡빡 떨어지고, 왜냐면 기업 실적이 안 좋을 거니까. 근데 지금 상황들은 뭐다? 되게 웃기는데, 지금 상황들은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와. 그러니까 PPI가 높아도, 여러분, 물가의 상승이 되는 것 같아도 괜찮은 건 언제냐면, 기업들이 그걸 뚫고 실적을 내면 괜찮은 거예요. 기업들이 실적을 내면.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자면 2004년, 5년, 6년에 FOMC 회의할 때마다 매번 0.25%씩 금리를 올렸어요. 심지어는 0.5%씩. 진짜 매번 올렸다니까요. 그때 콜 금리가 3%가 훨씬 넘었죠. 계속 올렸습니다, 금리를. 제로 정도 수준에서, 제로 가까운 수준에서 계속 올렸거든요. 4% 정도 올렸을 거야, 아마. 기억이 정확치 않네. 이럴 때는 오건영이 그립다. 오건영 정확히 얘기해 줄 텐데. 쫙 이렇게 오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콜 금리가 기준금리가 3-4% 되면 시장이 견딥니까? 꺾여져야죠. 그런데 6 년, 7 년까지도 계속 주가가 올랐어. 왜? 기업들의 실적이 된다니까.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기업들 실적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근데 그 성장률 하락이 나온 거는 일부 예상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다시 재발생, 그 팬데믹이 다시 한번 3차, 4차 팬데믹 유행이 되면서 4차라고 하죠, 이번 거는. 그렇게 되면서 '아, 이번에 조금 안 되겠구나. 좀 덜 나오겠구나.'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좀 공급 적체, 물류 적체에 대한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GDP 성장률이 낮게 나온 것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또 하나 그 재미난 뉴스 하나는 요거 얘기하죠. 바이든 정부가 사회복지 지출안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3조 5천억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야, 5조 풀린다.' 했었는데 1조 7,500억 으로 꼬리가 싹 내려갔습니다. 거의 반토막 났죠. 반토막을 냈는데 여기서 유급 가족 휴가와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 교육 등 일부 항목이 전면 백지화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 예산도 상당 부분 축소가 됐고요. 반면 기후 변화 예산은 5,550달러를 유지했습니다. 꽤 크죠. 1,750억 달러 중에서 기후 변화 예산이 5,550억 달러라고 정말 큽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요즘 뭐 그린 인플레이션이라 해서 뭐 난리고 한데 그린 산업은 계속 가는구나. 각국 정부의 에너지가 여기에 집중되고 있거든요. 중국도 그렇거든요. 중국, 미국 양대 축에서 그린 관련 그 예산이 상당하다면 이 그린 관련 산업은 당분간 유지가 되겠구나. 조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좀 유지가 되겠구나.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5,550억 달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돈이 얼마? 한 60, 한 70조 가까이 되잖아요,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10분의 1이 넘는 돈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이 사업은 진행이 될 것이라서 이것과 관련된 쪽은 많이 오른 게 아니라면 탐색을 계속해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ECB가 기준금리 동결했고요. 이 부분에서 달러 약세하고 연결되는 거를 보셔야 되겠는데 레피 금리를 0.0%, 그다음 예금 금리를 마이너스 0.5%로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인 PPP 매입 속도는 기존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완화적 스탠스를 유지했고요. 라가르드 ECB 총재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더 높은 인플레이션 기간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드디어 라가르트 총재께서도 약간 손을 들었어. 이번 인플레이션 보통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자, 4차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일을 안 나가요. 미국에서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부족하고 영국에서도 그렇다는 상황이고 했고, 그다음 뭐 하역이 안 되는 건 뭐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안 나가서 공급 적체 상황과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지금 꽤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어서 내년도 중반까지도 유지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상황을 이제는 미국과 유럽 양국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는 중앙은행 총재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분은 그래도 역시 이분의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생각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편하게 생각하고 계신데 내년 초에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이다. 그리고 경기도 둔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기간에 금리 인상은 안 할 거야 라고 딱 찍어서 얘기했습니다. 금리 인상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은 프랑스 분이에요. 지금 프랑스가 ECB의 중앙은행을 갖고 있고 프랑스는 항상 좀 여유가 있잖아 사람들이. 그런데 독일 친구들은 딱딱 떨어져야 돼. 우리 코끼리 냉장고에 집어넣으시는 분들이잖아요. 독일 분들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이분들은 되게 싫어하죠 인플레이션을. 근데 분투체 금리가 올랐습니다. 자, 분투체 금리가 올랐고요. 자, 우리 지난번 박석현 이사하고 얘기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년도 달러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 했을 때 자기도 올해 틀렸대. 2021년 전망 틀렸고 대부분 다 달러 약세를 생각했는데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을 때 달러가 강세 갈 리가 없고 달러가 당연히 약세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강세를 가서 다 이코노미스트들 엿을 먹은 상황인데 내년에는 그래서 달러가 다 강세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엿을 먹고 나니까 생각이 좀 바뀌어가지고 달러가 강세가 될 수도 있다. 약세가 될 수도 있다. 라고 그분께서 생각을 하시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독일이 문제다. 왜? 독일이 어떻게 문제다?
독일이 자동차가 꺾여 가지고 성장률이 2.8% 밖에 안 나왔다. 21년도 기준으로. 자, 그러니 이제 내년도에 공급 적체 또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들이 풀리면서 자동차 공급 적체가 조금 해소가 되면 독일의 성장률은 당연히 올라올 것이다. 그건 누가 뭐래도 아우토반의 나라 아닙니까? 응? 메르세데스. 이거 영어로 어때요? 메르세데스. 네, 메르세데스의 나라이자 벤베의 나라이자 포르쉐의 나라이자 아우디의 나라인 독일이 자동차를 다시 팔기 시작하면 성장률이 어떻게 된다? 올라오죠. 독일의 성장률이 올라오게 되면 네, 그 ECB 전체의 성장률도 올라오면서 유로화가 강세가 될 요소는 상당하다. 그지? 상당하지. 그러면 달러의 가격을 설정하는 것의 대부분 7할은 어디다? 나의 7할은 유로야. 달러 이야기하길 유로야. 넌 나의 거의 전부야. 라고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유로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러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독일이 유로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국가이고 독일의 그 금리가 상승하면 독일 유로화래. 유럽의 유로화가 상승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렇다면 달러가 약세가 될 것이다. 근데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느냐? 달러가 약세가 되면 한국이 좋아질 수 있다 이거지. 원화가 강세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들 투자자들 입장에서 야, 이거 달러가 올해 내내는 작년하고 틀려서 약세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한국 주식 시장이 왜 안 가는 겁니까? 수급에 공백이 생겼거든. 개인이 지금 3천을 만들어 주셨어요. 개인들의 힘으로 3천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제 더 이상 예탁금 같은 게 더 이상 늘지 않아요. 65조, 66조, 67조 상황에서 멈춰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 어떻게 돼? 30% 중반 정도의 한국 주식을 들고 있기 때문에 살 요인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냥 계속 조금씩 팔고 나가. 그래서 계속 그 시장의 역의 방향의 수급을 가지고 있는 게 외국인이고, 그다음 기관께서는 뭐예요? 짤짤이 해야지, 짤짤이. 프로그램 매수매도만 하는 거지. 기관은 뭐 그냥 짤짤이. 그 다음에 연금은 어떻게 돼? 국민연금은 이미 너무 많아. 나 이미 너무 많이 먹었어. 비중 너무 많아. 나는 난 연금이긴 한데 나는 국민들을 위해서 물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이미 너무 많이 먹었어. 난 더 이상 못 먹어. 팔아야 돼. 팔 거야. 이런 입장. 수급이 완전히 꼬인 거예요, 한국은. 지금 수급이 꼬이니까 연초 약간 흥분해서 조금 많이 갔죠. 많이 갔던 게 숨고르게 한 다음에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꼬여 있기 때문이에요, 수급이.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입장이 좀 바뀌어서 조금만 사준다. 지금 수급이 꼬이긴 했지만 밑으로 빵빵 떨어지지 않잖아요. 수급이 꼬이긴 했지만 매도 수급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한국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조금만 누가 매수를 해주면 어떻게 된다? 이 꽉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게 물꼬가 터지면서 수급의 물꼬가 풀린다. 자, 그러면 내년도 의외로 이익 전망치가 올해 대비 그렇게 크게 안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빵빵 터질 수도 있어요, 수급이 풀리면.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형성하는 것 중에 한 축은 뭐예요? 실적이에요. 기업들의 실적, 그 다음에 그 경기적인 상황. 경기 상황을 왜 봐? 경기 상황이 좋아야 기업 실적이 좋으니까. 그래서 경기 상황을 보는 거지. 하나는 경기 축과 그와 연관된 기업, 그러니까 기업 실적과 연관된 경기 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유동성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수급 상황. 수급 상황이 어떠냐? 돈이 얼마나 많이 시장에 들어오냐? 이게 핵심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오면 이게 좀 나빠도 올라가고, 수급이 조금 안 좋아도 시장이 좋고 실적이 좋으면 올라가요, 시장이.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어떤 느낌이 있다? 네, 재료보다 수급이 앞선다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그만큼 수급은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지금 한국 시장이 여기까지 온 것도 결국은 개인들의 유입이 없었다면 불가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데, 달러가 만약에 내년도에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약세 진입으로 구조화된다면 2021년과 반대로 이 이후의 시간에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채 관련해서 들고 있기보다는 달러 관련된 자산을 들고 있기보다는 다른 자산으로 좀 일부를 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하실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국내 주식의 수급은 조금이라도 물꼬가 트인다. 물꼬가 트이는 순간 의외로 외국인이 이 정도 하는데 왜 주가가 이렇게 오르지?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ECB 관련 그다음에 달러와 관련해서 좀 시간을 많이 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오늘 0.5%나 떨어졌어요, 달러가. 그래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거고, 자, 유가는 다시 재반등했습니다. 지금 이란 핵 합의 와 관련한 내용은 계속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계속 11월 말 전에 협상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그 이란 외무부 정무차관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란 핵 합의는 뭐냐면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독일 6개국이 2015년에 이란과 체결한 합의입니다. 그래서 뭐 핵을 이제 안 하면 이제 뭐 경제 원조를 주고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합의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구체화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쿠싱 쪽에 그 저장 창고들이 많은데 이쪽 재고 계속 지금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의외인데 오늘 유가 오른 건 정말 의외인데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요. 네, 우리 푸틴 권시왈 푸틴 총독께서 푸틴 총통께서 이제 내가 가스를 풀리라라고 말씀하시니 천연가스가 7% 하락했더라. 라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죠. 야, 가스가 7% 하락했으면 당연히 유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유가 상황들은 재고 영향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것 같고 또 하나 돈발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야, 씨, 니네들 돈 이렇게 많이 풀었으면 우리도 돈 좀 벌어야지 하는 중동 국가의 그런 강인한 이빨 꽉 물음? 이런 느낌이 조금 있어. 씨, 안 한다니까. 우리 증사 안 해. 니들 달러 똥값 된대, 씨.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분명히 조금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조금. 오늘은 유가 떨어졌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신기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핵심, 이제 부대 설명을 끝냈습니다. 자, 부대 설명. 시장의 전반적인 부대 설명을 끝냈고, 오늘 본진으로 들어가야지. 본진으로 딱 들어가야 되는데, 실적이 GDP 하락이라든가 여타 여건들을 깨고 돌파하면서 시장 최고가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먼저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다라고 했는데 애플이 매출이 834억 달러 나왔고요. 순이익이 205억 달러 나왔어요. 자평하기를 기록적인 실적이다. 그래, 진짜 기록적인 실적이지. 분기에 막 얼마예요? 24조? 24조가 순이익이 나왔어요. 24조 원. 그냥 상당하죠. 그럼 24조 200억 달러면 환산 치면 3분기가 좀 크지만은 800억 연원 환산하면 800억 달러잖아. 800억 달러인데 3분기가 좀 많으니까 1분기가 얘네는 비수기니까 좀 꺾어서 700억 달러로 연일 환산 700억 달러의 순이익을 냈다고 감안을 하면 지금 현재 주가는 2조가 좀 넘잖아요. 그러면 2조 1천억이니까 700억이면 37에 21, 30, 그럼 주가가 30배예요. 퍼가 30배예요. 애플은. 그러니까 야, 실적을 딱 보고 나면 애플 너무 많이 올랐어. 너무 높아. 이랬는데 퍼 30배?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오르긴 올랐고 약간 비싸긴 하지만 아주 비싼 거는 아니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조금 이따 나쁜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이 애플 실적에도 볼 수 있듯이 이 3분기 분위기는 뭐냐면 실적이 캐리를 한 거야. 다 실적이 다 캐리를 해. 게다가 반도체는 자, 우리 대단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를 캐리해 주었습니다. 눈 어두운 그들을 우리가 눈을 밝혀 주었어. 얘들아, 너희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우리 그렇게 반도체 똥값 안 만들어. 라고 어제 하이닉스에서 얘기했죠. 하이닉스의 그 컨퍼런스 콜을 했겠죠. 그 했던 이야기들의 그 중심 핵심 이야기는 우리 그렇게 별로 안 나쁘게 보는데 너희들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안 하는데 근데 그 이면에는 자신감이 배어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자신감이 배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즉 시중에서는 반도체 값이 급락하면서 4, 4분기 급락하고 1, 4분기까지 상황이 안 좋아서 4, 4분기부터 시작해서 1, 4분기까지 실적이 우하향이 쭉쭉쭉쭉쭉 빠질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내리고 굉장히 어둡게 보는 그런 상황들이었잖아요. 근데 예전하고 상황이 달라요. 그리고 메모리 라인을 일부 비메모리, 그러니까 그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넘기잖아요. 그 시스템 LSI, 이것도 하는 CIS, 이미지 센서 쪽으로 돌리잖아요, 라인을. 그러니까 공급의 양이 제한될 수 있어요. 공급의 양이 제한될 수 있어서 가격이 옛날 마냥 하염없이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 뇌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과거의 흐름들, 과거의 기억과 과거의 경험이 항상 익숙해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보통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경험을 중심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경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렌드 포스라든가 디램 익스체인지가 지금 뭐 그 데이터 센터 재고가 한 8주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뭐 이 정도면 뭐 얘네 공격적으로
옛날에 이미 사 놔 가지고 인제 재고 많아서 안 사요. 얘네들 안 사면 이제 가격 떨어져야지 하는데 공급업체가 30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3 개잖아. 근데 이 공급업체들이 공급을 "그래요? 그러면 알았어요. 저도 덜 만들게요. 여러분 필요한 만큼만 만들게요." 이러면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와 이거는 와 상황 골 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시장이 생각한 것처럼 이번에 안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게 주요 모토예요. 그리고 어쨌든 내년도 중반쯤 되면 참 인텔 더럽게 못해. 인텔은 또 주가가 안 올라. 다른 애들은 1% 2% 3% 오르는데 얘만 지금 막 0. 몇 프로 오르는 진짜 안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인텔이 중요해요. 왜냐면 메모리를 많이 써야 돼. 근데 사실은 또 따지고 보면은 애플이 자기 칩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꼭 안 좋으냐? 아니지. 애플도 우리 D램 써야 되거든. 근데 물론 애플은 좀 짭니다. 애플의 D램 사용량은 전통적으로 매우 짰어요. 그래서 사실 안드로이드 진영이라든가 인텔 진영이 잘 되는 게 오히려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들은 더 좋아요. 왜냐면 자 보세요. 알고리즘 능력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능력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국 폰은 그냥 때려 박습니다. D램을 그냥 고급종은 그냥 다 때려 박아요. 그래서 반도체 D램 소요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재료를 많이 쓰는 그런 쪽이 좀 좋긴 하죠. 근데 이 아이폰은 정말 안 써. 좀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업들의 그 실적이 캐리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도 지금에 추가로 또 올랐어. 또 미쳤어. 지금 3%대 또 올랐는데 결국은 뭐예요? 예상했던 것보다 초과하는 거를 만들어냈고 4, 4분기까지 유지될 거라고 보여지고 게다가 내년도에 기가 베를린이 그 합류를 하게 되면 이 우상향 속도가 줄지 않고 계속 간다. 실적이 캐리한 거죠. 기대감을 실적이 받침을 해주니까 주가가 이렇게 한 번 더 붐업이 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스타벅스도 매출이 무려 31%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포드도 주당 손익이 예상치를 대폭 거의 2배 가까이 상회하면서 주가 폭등했어요. 8% 올랐고 머크도 매출과 순이익이 예상을 상회하면서 6%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오늘도 애플도 꽤 올랐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마존이 조금 꺾었어요. 아마존이 3분기 매출이 1,108억 달러 나왔는데 예상이 1,116억 달러였어요. 근데 겨우 8억 달러 들 나갔는데 근데 전년도에 961억 달러였거든요, 매출이. 많이 늘었죠. 이렇게 큰 회사가 이렇게 느는 대단한 거지. 그런데 예상치보다 낮은 실적이 나오자 장외에서 안 좋습니다. 아마존, 애플이 각각 5% 폭락하고 있어요, 장외에서.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미국 시장이 미국은 향유했지만 한국은 향유할 수 없다. 왜냐? 주요 대기업 2개가 시간외에서 5%를 빠지고 있으니 이게 되겠느냐. 근데 오늘의 한국 시장에 있어서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세력은 누구다? 반도체다. 왜냐하면 반도체 주식은 한국 따라서 올랐잖아요. 한국이 지금 형이야, 이제는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오르니까 따라 올랐어요, 미국. 근데 이거를 되먹임이 되느냐. 또 긍정적인 피드백이 또 한국으로 올 수 있느냐. 되먹임이 되느냐. 그래서 자기 강화적인 흐름들이 만들어지느냐의 여부가 오늘 한국 시장 입장에서 중요하고 이거 전 세계 기술주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전 세계 반도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의 한국의 반도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흐름이다. 하이닉스는 어제 무려 5%나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또 오를 수 있을 것이냐. 또 오른다면 애널리스트들이 또다시 엿을 하나 까드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3분기 그 GDP 성장률 앞서 말씀 안 드렸죠. 연율 2.0% 나왔습니다. 예상은 2.8%니까 상당히 안 좋게 나왔고요. 2분기는 6.7%였으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10,000명이 감소한 28만 1,000명인데요. 작년도 3월 이후로 가장 적은 실업보험 청구자 수. 그래서 좋은 수치를 발표했고 전미부동산협회에서 9월 펜딩 주택 판매 지수가 전월보다 2.3% 감소한 116.7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는 1% 증가하는 건데 2.3% 감소했어요. 주택 판매 지수가. 캔사스시티 여는 10월 관할 지역 제조 합성 지수가 31이 나왔습니다. 전월에 22가 나왔으니까 그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습니다. 자, 저는 질의응답 시간을 오늘 중간 쉬는 시간 없구나. 그거 없네. 흑삼전탕 없네, 오늘. 체력 관리는 유튜브와 자산운용자의 삶, 증시각도기의 체력 관리는
흑삼 전탁. 네. 아, 오늘 그거 없네요. 네.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합니다.